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천화투자자문 김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가운데 첫 번째 주제 2차 전지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타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국 로봇 업체도 K 배터리를 찾는다고 하죠. LG 엔솔인데요. ESS 수요 확대로 리튬 값이 오르고 29일 실적 및 컨콜 예정이라 더 주목받습니다. 한편 알테오젠이 흔들리는 사이 에코프로 그룹주의 맹추격이 대단한데요. 2차 전지주 저점을 잘 다진 듯한데 로봇 모멘텀으로 다시 불붙을까요? 최근에 2차 전지, 대형주부터 해서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하나 좀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꼭 들어가야 하는 또 배터리 이야기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로봇이라는 하나의 또 무기를 장착하고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주가가 회복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전기차 회복 기대감만으로 사실 오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로봇이라는 새로운 수요축이 붙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에는 이제 고출력 그리고 이제 경량, 소형 배터리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그런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주들 하나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잡고 지금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반등이 이제 단기 테마성의 반등이라기보다도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정말 힘든 구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전기차 이후에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두 번째 성장 스토리를 확보했다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일단은 주가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지금 그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코스닥 지수를 1,500포인트까지 보겠다. 네. 이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코스닥 지수에서 시가총액 그 수준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2차 전지주를 소외시키고 배제를 하고 코스닥 지수가 1,500포인트를 가기는 또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부분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대거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전기차 시장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등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로봇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새로운 날개가 장착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코스닥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을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지금 2차 전지주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계속 걸리는 건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의 장기화인데요. 배터리 3사 중에서 지금 SK온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지난 4분기 실적 나왔는데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삼성 SDI도 다음 달 2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안 좋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적의 턴어라운드는 그럼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단기 실적은 아직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최소한 하반기까지는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는 실적에 완전히 비례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도 시장의 기대치와 그리고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전기차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를 해둬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주가에 있어서 실적은 실적이 좋아질 때 움직인다라기보다도 단기적으로 상황이 바닥을 쳤을 때부터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서도 재고 처리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원재료인 니켈이라든지 리튬 가격이 상당히 안정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일단 숫자상으로
에코프로는 하반기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눈높이를 조금은 좀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적과 꼭 주가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좀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모멘텀들 바탕으로 지금 주가는 가고 있고 하반기쯤 되면 실적도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룹주 나란히 지금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알테오젠과의 그 시가총액의 차이도 에코프로가 나지 않는 상황이죠. 오늘 그룹주 보면 에코프로 HN도 상한가 기록하고 있네요. 향후의 전망 사실 궁금하고요. 양극재 쪽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에코프로 지금 글쎄요, 이제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여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1 환율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워낙 약세 때문에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갑작스레 $1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이 많이 올랐던 거에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좀 덜 올랐었죠. 그리고 증시 정책에 있어서 정부도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지방선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갈 그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수급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게 에코프로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보다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코프로주를 패스를 하고 국내 코스닥 지수를 계속해서 견인할 것인가. 그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패시브 자금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지난 한 3년간 정도 눌려 있었던 에코프로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3년 전에 한 70% 정도 손실을 좀 기록하셨던 분들이 최근 들어서서 매수가를 회복을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상승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만 놓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분위기도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매수가를 회복하신 분들은 타이밍 잘 보셔서 또 일부 수익 실현하시는 그런 타점을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환율 안정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아주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 타이밍 잘 잡아서 일부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 맞춰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피지컬 AI 확산은 전통 제조업의 재평가를 이뤄냈죠. 증권가는 5,000p 이상을 바라보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정부도 AI 전환에 대규모 투자 등 기반 다지기에 나서는데요. 수혜주로 꼽히는 네이버, 현대차의 기대 모멘텀도 크죠. 피지컬 AI 열풍 속 최강 수혜주 찾아볼까요? 올해 증시를 견인했던 데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겠지만 피지컬 AI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는 5,600, 더 간다면 6,000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할까요? 지금 이 기세라면 5,600이 그리 힘들어 보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만 하더라도 2,500에서 4,000, 5,000을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굉장히 그게 달성하기 힘들어 보였고 되게 멀어 보였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여러 가지 명분이라든지 또 투자 아이디어들이 더해지고 있죠.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산업의 지형을 바꿀 만한 그런 새로운 그 트렌드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500포인트 지수가 더 못 오를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 AI는 사실 너무 이제 흔해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특히나 뭐 컴퓨터나 온디바이스 형태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이제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제조 현장에서부터 쓰이게 되는 셈이니까 생산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 구조 안에서 굉장히 지형이 바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한 그 피지컬
AI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중심에 있는 게 또 굉장히 많은 판도를 바꿔준 게 현대차 그룹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현대차요. 피지컬 AI 재평가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85만 원 이렇게 또 설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잘 달리다가 미국 관세 이슈 나오면서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신 만큼 현대차도 지금 조정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50만 원 아래 구간에서부터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완성차라는 기업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의 주가가 뭐 80만 원, 90만 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로봇과 차량의 결합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현대차가 사실상 거의 유일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100만 원까지도 도전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정책적인 변수들이 더해졌을 때 주가가 눌림이 나온다면 그럴 때를 좀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하시는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50만 원 선 아래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10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 주셨네요. 2차 전지와 오늘 피지컬 AI까지 얘기 나눠봤는데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의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을지가 궁금한데요. 시장에서 아직 관심을 덜 받은 기업이 있어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이버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AI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칩을 생산을 하는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겠고 또 로봇과 모빌리티를 생산을 하는 현대차도 있겠지만 그 모든 그 실생활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데이터들이 어디로 모이냐면요. 결국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선결 조건이 설비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비용을 먼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네이버의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비용 투자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는 비용을 덜 쓰고도 수익으로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좀 우리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깐부치킨 회동 때 잘 보시면 그 모임에는 빠져 있는데 오히려 GPU 공급에 있어서 현대차보다도 만장을 더 많이 갖고 온 그런 기업이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도 지금 공동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가격 그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눌릴 때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에서 28만 원 구간 매수 가격대로 제시 도와드리고요.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부근 25만 원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데 이 가격선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 플랫폼 쪽에서 네이버 이렇게 좀 밀릴 때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목표 주가는 35만 원, 손절가 2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ES 받아볼 종목 리노공업입니다. 온디바이스 AI 확산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에 너무 좋은 시세 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달성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을까요? 정말 지루한 구간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지금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저는 더 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에 궤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 상승과 함께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리노공업에 대해서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천화투자자문 김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